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말 한마디 건네는 일조차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는 휴대전화 화면이 조용히 꺼져 있기를 바라면서도 완전히 아무 알림도 오지 않으면 괜히 마음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빠르게 외로움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늘 애매합니다. 혼자가 편한데 완전히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멀어지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아픕니다. 마음은 늘 한쪽을 선택하지 못한 채 중간 어딘가에서 서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지를 가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구조로 보았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 한, 그리고 원하지 않음조차 하나의 의지가 되는 한, 마음은 늘 스스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왜 이렇게 모순적일까 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 외로워하는 마음을 일관성 없다고 유약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눈에는 바로 그 모순이야말로 인간이 살아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였습니다. 혼자는 고요하지만 고요는 오래 지속되면 공허로 바뀝니다. 사람은 피곤하지만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면 마음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상태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 서사는 이 감정을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더 만나라고 설득하지도 않고 혼자 있는 법을 미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쇼펜하우어의 담담한 시선으로 이 양가적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고 왜 반복되는지 조용히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사람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어쩐지 외롭다면 그 마음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해받을 자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그 마음이 왜 혼자를 편안해하는지부터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개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찾아옵니다. 몸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피로해졌을 때 말입니다. 이때의 피로는 무언가를 많이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반응을 요구받았을 때 쌓입니다. 웃어야 할 타이밍, 고개를 끄덕여야 할 순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감정을 말로 옮겨야 하는 상황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을 조정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지는 늘 밖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조차 조심스럽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이 싫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잠시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표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이 어색해질 이유도 없고 감정의 속도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아 있어도 굳이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 평안함은 행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의지가 잠시 쉬어가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의지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성질이라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의지는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 상처 주지 않으려는 의지, 외면받지 않으려는 의지. 혼자는 그 의지가 잠시 멈출 수 있는 드문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그래서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아주 순수한 형태의 고요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면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 고요가 쉼이 아니라 고립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혼자를 원하면서도 완전한 고독을 원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필요하지만 존재가 사라진 느낌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 모순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의지의 구조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감정은 도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은 조금 덜 연결되어도 괜찮다는 마음의 요청입니다. 그 요청을 이기심이나 냉담함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아직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이 계속되다 보면 마음은 조용히 다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여도 괜찮은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혼자의 평안은 아주 미세한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지점, 완전한 고독이 두려워지는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혼자가 편안해진 뒤에 찾아오는 불안은 아주 미세해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고요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고요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긴장은 외로움과도 조금 다릅니다. 외로움은 분명한 대상이 있지만 이 감정에는 이름 붙일 대상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과의 연결이 너무 얇아진 것 같다는 느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적 본성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무언가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의지는 혼자 있을 때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 자극이 사라지면 자기 자신을 더 집요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과거의 말, 지나간 장면, 이미 끝난 감정들이 아무 예고 없이 떠오릅니다. 이때 고독은 휴식이 아니라 확대경이 됩니다. 그동안 덮어두었던 마음의 표면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고독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향합니다. 대화가 없어도 존재 자체가 사유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러나 혼자일 때 의지는 자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 선택은 옳았는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 질문들은 해답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고독 속에서 점점 숨이 막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다 다른 형태의 고통에 도달한다고. 사람으로 인한 피로를 피하면 이번에는 자기 자신으로 인한 피로가 찾아옵니다. 완전한 고독이 두려운 이유는 버려질까 봐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때 마주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완전한 혼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연결되어 있고 그러나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 그 애매한 거리를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아직 견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가진 의지가 항상 자신을 향해 있을 수 없다는 자연스러운 한계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혼자가 편한 것과 고독이 두려운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 둘은 같은 의지에서 나온 서로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누군가가 다가올 때 왜 마음이 먼저 지치는지, 다가오는 사람에게 피로를 느끼는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올 때 그 사람이 특별히 부담스러운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한 발 물러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호의가 느껴질수록 그 호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피로로 변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냉정하다고 오해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왜 이렇게 사람을 밀어내지? 하며 마음을 다그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반응을 인간의 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타인과 마주하는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존재였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일, 상대를 배려하는 일,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말을 고르는 일. 이 모든 것은 의지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다가오는 사람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반응해달라. 나를 느껴달라. 라는 말 없는 요청이 이미 과부하 상태인 마음에 겹겹이 쌓입니다. 그래서 피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을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 앞에서 결코 완전히 자연스러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지는 늘 비교하고 조정하고 스스로를 위치짓습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아주 가까운 사람의 안부조차 무겁게 느껴집니다. 답장을 미루는 자신을 보며 미안함이 생기고 그 미안함마저 또 다른 피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로. 하지만 이 회피는 타인을 거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소진시키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는 인간 혐오가 아니라 의지의 방어입니다. 더 상처 입지 않기 위해, 더 지치지 않기 위해 의지가 스스로를 접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 방어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또 다른 감정을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거리를 두고 나면 비로소 숨은 쉬어지지만 그 거리의 끝에서 작은 공허가 고개를 듭니다. 내가 너무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은 다가오는 사람을 피로하게 느낀 바로 그 마음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늘 원을 그리듯 반복됩니다. 다가오면 지치고 멀어지면 허전해집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도 고독도 아니라 덜 아픈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거리를 스스로 만들었음에도 왜 마음 한편이 비어버리는지, 멀어지는 사람을 보며 남는 공허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올 때 그 사람이 특별히 부담스러운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한 발 물러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호의가 느껴질수록 그 호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피로로 변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냉정하다고 오해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왜 이렇게 사람을 밀어내지? 하며 마음을 다그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반응을 인간의 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타인과 마주하는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존재였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일, 상대를 배려하는 일,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말을 고르는 일. 이 모든 것은 의지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다가오는 사람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반응해달라. 나를 느껴달라. 라는 말 없는 요청이 이미 과부하 상태인 마음에 겹겹이 쌓입니다. 그래서 피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을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 앞에서 결코 완전히 자연스러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지는 늘 비교하고 조정하고 스스로를 위치 짓습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아주 가까운 사람의 안부조차 무겁게 느껴집니다. 답장을 미루는 자신을 보며 미안함이 생기고 그 미안함마저 또 다른 피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로. 하지만 이 회피는 타인을 거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소진시키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는 인간 혐오가 아니라 의지의 방어입니다. 더 상처 입지 않기 위해, 더 지치지 않기 위해 의지가 스스로를 접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 방어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또 다른 감정을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거리를 두고 나면 비로소 숨은 쉬어지지만 그 거리의 끝에서 작은 공허가 고개를 듭니다. 내가 너무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은 다가오는 사람을 피로하게 느낀 바로 그 마음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늘 원을 그리듯 반복됩니다. 다가오면 지치고 멀어지면 허전해집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도 고독도 아니라 덜 아픈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거리를 스스로 만들었음에도 왜 마음 한편이 비어버리는지, 멀어지는 사람을 보며 남는 공허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만 하면 되는데 사람과의 거리도 혼자의 시간도 딱 그 중간쯤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중간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가까워지면 지치고 멀어지면 허전해집니다. 이 왕복은 마치 의지가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처럼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맹목적인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균형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저 움직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피하려다 다른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집니다. 사람에게 지쳤을 때 우리는 혼자를 택합니다. 그러나 혼자가 익숙해질 즈음 의지는 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공허를 피하려고 연결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지는 한 번도 여기가 적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함은 사유의 언어이지 의지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뒤늦게 깨닫습니다. 너무 가까웠다는 것도, 너무 멀어졌다는 것도 모두 지나간 뒤에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의지를 가진 존재의 숙명입니다. 의지는 항상 현재의 불편함만을 감지하고 미래의 균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에서 인간에게 완전한 평온은 없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지루함이 찾아오고 지루함을 피하면 다시 고통이 생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을 줄이면 공허가 오고 공허를 줄이면 다시 부담이 생깁니다. 중간은 의지가 잠시 스쳐 지나갈 뿐 머무는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완벽한 거리감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 덜 아픈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지혜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이 체념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지의 폭주를 조금 늦추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중간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의지의 실패가 아니라 의지의 본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완전한 해답이 아닌 조금 덜 아픈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함께 있지 않아도 버려지지 않는 법에 대하여.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사람 곁에 있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밀려나는 것 같다고, 함께하지 않으면 존재가 희미해질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두려움을 관계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지가 자기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 하는 충동으로 보았습니다. 의지는 늘 확인을 원합니다. 누군가의 반응,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존재를 통해 나는 여기 있다는 감각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지 않으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의지가 더 이상 반사될 표면을 찾지 못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불안을 견뎌볼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두 번째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그만한 강인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조금 낮은 온도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함께 있지 않아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감각은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가 잠시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에 조용히 생겨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왜 이러지라고 묻는 대신 지금 의지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불안은 더 이상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구원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는 깨달음도 고통을 끝내는 해답도 아닙니다. 그가 말한 구원은 고통에 휘말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전히 혼자여도 괴롭지 않은 상태. 그 완벽한 지점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만 조심스럽게 기억하면 됩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날에도 당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결을 줄였다고 해서 존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가 조용해질수록 존재는 오히려 덜 흔들립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덜 자신을 몰아붙이는 법을 배웁니다. 혼자가 편하면서도 외로운 마음, 다가오면 지치고 멀어지면 허전한 감정.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나야 하는 흔들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지만 그 고통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애매한 감정도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감정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허락해 주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현실적인 평안일지도 모릅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감정의 다른 결로 또 다른 서사를 이어가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